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자사가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30% 인하한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조치로 55개사가 3개월간 5천만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월 넷째 주는 전국 14곳에서 총 4,253가구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이뤄지며 당첨자 발표는 7곳, 계약은 4곳에서 진행됩니다. 견본주택은 전국 6곳에서 개관할 예정이고 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주요 단지는 부산, 경기 하남 등지에 분포돼 있습니다. 박선우 국토부 1차관은 지난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이 21일부터 출범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 10여 개 이상의 단지에 대해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하고 이번 주부터는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소비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고 그리고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곳곳에서 이른바 간물주들이 월세를 인하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은행도 이런 간물주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하는데요. 월 100만 원 한도로 월세를 좀 인하를 하면서 약 55개사가 이런 월세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소통이 가능하니까 방송 중에 생기신 궁금증들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간략하게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특별히 이분 모시는 날입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특별한 부동산 찾아보기 전에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관심 있는 서울 부동산,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또 찾으시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가 용산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슈 진단 시간은 용산의 계획에 대해 살펴봅니다. 만나보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제일 크게 가지시고요. 정말 용산권역에 등기 하나 갖고 싶어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용산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서울의 중심이라는 그런 최고의 입지와 한강변, 또 역세권 개발 사업들, 또 용산의 다양한 큰 랜드마크 개발 사업들이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개발 계획들이 진행됐을 때는 정말 강남권과 대등한 정말 서울 도심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을 그렇게 원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자료는 용산권역의 미래 가치를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용산, 넌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의 갭 투자자, 즉 본인이 실거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세를 안고 투자, 향후의 시대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갭 투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대 차익을 원하는 갭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강남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용산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 왜 그럴까요? 강남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서 전세가가 낮아지고 투자 금액이 커지는 반면에 용산권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로 인해서 앞으로 강남권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즉 투자 수익률 면에서 개발 호재가 큰
용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과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갭 투자 비율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2017년도에 강남구의 72% 가장 높았습니다만 용산구의 비중 57%. 하지만 2018년 들어서부터 강남을 제치고 용산구가 갭 투자 1위로 올라섰고요. 2018년도 69.5% 거의 70% 가까이. 2019년 작년도에는 65% 가까운 그런 갭 투자 비율을 보여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투자하는 지역으로 용산이 1순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갭 투자분들이 용산을 선호할까요? 강남이나 도심권 쪽에 안전한 투자처로서의 용산의 가치, 특히 양극화 쏠림 현상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2018년 용산개발 선언 이후에 호재에 대한 기대감, 또 투자 수익률이 향후에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용산권역은 용산민족공원이라든지 GTX A, B 노선, 국제업무단지, 다양한 서울 역세권 개발 등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그런 개발 이슈와 미래 가치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용산을 찾고 있는데요. 그럼 용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정말 다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산 갭 투자. 정말 투자자들의 정말 로망. 용산 명품 단지로 바뀔 예정이고요. 2018년, 19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두 번째, 용산의 미래 가치, 미래 개발 가치가 최고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도 자본이 풍부한 부자나 아니면 투자를 잘 아는, 투자를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의 선택을 받은 지역이 용산이다. 세 번째, 향후 강남권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1순위 지역 어디냐? 바로 용산이고요. 그에 따라 최고의 투자법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 아파트 70% 넘는 분들, 외지인 분들이 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권도 외지 투자가 많습니다. 54%까지 올라갔는데 용산권역은 거의 70%가 넘는 그런 외지인 분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많은 분들,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외지인 구입 비율이 크면 클수록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택 투자할 때는, 부동산 투자할 때는 실거주와 차익형,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실거주가 받쳐주는 지역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시세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몰리는 지역들은 시세 상승폭이 가파르다. 왜냐? 지금 현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는데 앞으로 3, 4년 안에 15억, 20억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투자자가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사게 됩니다. 그런 투자자들의 그런 땡김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입지, 한강변, 교통의 허브와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는 다양한 개발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70% 이상이 외지인이 매입을 했고요. 특히 최근에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중위가격 상승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 4년 전에는 용산 아파트 평균 가격대가 7억에서 8억 정도 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로 2, 3년 사이로 14억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가까운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용산은 투자 가치로서 앞으로 미래 가치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산의 미래 개발 가치, 즉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앞으로 7, 8년 후에 용산의 모습을 좀 상상을 해보면 교통편으로 말씀드리면 신분당선이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역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고요. GTX B 노선과 용산역, 서울 역세권까지 연결이 되고 GTX A 노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삼성역까지 10분대면 갈 수 있겠고요. 바로 용산 민족공원,
명동과 남산 녹지축을 이용한 용산 민족공원,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바뀌고요. 동쪽편으로는 한남 뉴타운과 유엔사 부지, 송담 부지로 대별되는 최고급 명품 브랜드 주거단지로 바뀌고요. 하단부 쪽 한강맨션으로 대표되는 최고급 재건축 리모델링 아파트, 한강변을 대표하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용산 역세권역의 한강대로변 주상복합과 BTS로 대변되는 그런 대기업 사옥들, 또 국제업무단지 서부 이촌동, 바로 길 하나 건너가시면 산호 아파트나 현대차 부지 개발, 또 전자상가 부지 개발들, 또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캠프킨 부지. 보시는 것처럼 남산과 용산 공원의 관광 벨트, 또 동쪽의 한남 뉴타운과 남쪽의 동부 이촌동, 또 서측편의 국제업무단지로 대변되는 최고급 주거 상업 업무시설 개발 계획들, 경부선 라인으로 따지는 이런 상업 업무시설들 개발 계획들, 또 이 경부선 라인의 서측편의 서계청파동 원효로 라인은 향후 개발이 될 수 있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입지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교통 허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용산권역은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요. 단기적인 물론 부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물론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5년 이상 보신다고 했을 때는 정말 투자자들에게 정말 배신하지 않고 정말 최고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지와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도 강남 불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투자의 1순위 지역은 강남이고요.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강남을 따라갈 지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현재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3, 4년, 짧게는 3, 4년, 5, 6년, 좀 길게는 10년까지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향후 강남권을 대체할 수 있는, 정말 강남권과 맞먹을 수 있는 개발, 투자 1순위 지역이 어디냐? 바로 용산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용산 투자를 어떻게 되느냐? 개발의 3대 축을 보시고 투자를 하라. 3대 축을 보시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서울 역세권에 얼마나 가까운지, 걸어 다닐 수 있는지, 용산 민족공원과 접근성 얼마나 가까이 있고 조망이 가능한지, 또 국제업무단지와 접근성을 따지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투자의 3대 개발축에 보시면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으로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국제업무단지 주변으로는 원효로 라인, 또 서울 역세권 개발 계획과 캠프킴과 민족공원은 이 서계청파동 라인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투자 가치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요. 용산에는 다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의 미래 가치는 정말 넘버원입니다. 그만큼 대규모 개발 이슈,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묻지마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향후 지역별 개발 호재에 따른 차별화가 더욱더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모르시는 그런 핵심적인 개발 이슈, 가치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입지를 먼저 보시고요. 그중에서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향후에 단기적으로는 아니라도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지, 개발 가능성을 보시고요. 그리고 가급적 저평가돼 있는지, 저평가라는 게 단순히 매매가나 실투좀 작게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 즉 서울 역세권역이나 용산 국제업무단지나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개발 이슈의 수혜를 바로 얻으면서 내가 투자한 지역이 향후에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를 꼭 보셔라.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입지 굉장히 좋으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가급적 실투자 금액을 좀 줄이면서 투자를 하셔라. 그 라인은 바로 경부선 라인이고요. 그중에서도 핵심 역세권 개발 가능할 수 있는 예정지 투자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용산 지역이요. 이렇게 투자 선호도도 높고 또 외진 매입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이 미래 가치를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체크 시간에 함께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어디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지역은 서울역 역세권, 즉 용산권역의 3대 개발축의 중심에 있는 지역과 도심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신당 역세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감 가지고 첫 번째 용산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인데요.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의 공항철도까지 함께 지나는 서울역 근처에서 오늘 투룸구조의 다세대 주택 특별히 선정해 오셨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원에서 4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용산의 입지적인 매력부터 살펴볼게요. 외지인들이 이렇게 매입하는 이유, 입지에서부터 찾아볼까요? 네, 왜 이렇게 외지인분들이 밖에 용산이 아닌 다른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실까요? 그만큼 용산의 미래 가치를 보시고 하시는데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서울 역세권 최근에 다양한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과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위쪽으로는 삼성 그룹타운, 그룹사, 멜츠 화재라든지 금융 계열사들이 재벌 그룹들이 한화그룹과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서울 역세권역의 그룹 이들이 대기업, 재벌 금융회사들이 올까요? 그만큼 서울 역세권의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옥을 팔고 서울역으로 오고 있다. 바로 하단부 쪽 서계 특별기획구역과 하단부 쪽 청파 1구역 또 경부선 라인 용산 민족공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청파동 일가 라인 특히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 향후에 다양한 역세권 개발 사업과 GTX A, B 노선 신분당선, 여러 가지 신안산선이라든지 교통의 허브와 서울의 중심축으로서의 개발 가치를 갖춘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그러면 청파동 근처에서 서울역 근처의 개발 호재에 집중을 해볼까요? 네, 서울 용산 마스터 플랜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역세권과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 또 용산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한화그룹에서 정말 거의 2조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해서 한화그룹 타운 비즈니스 즉 상업 업무시설로 도심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들 GTX가 앞으로 서울권과 수도권의 집값을 결정합니다. GTX A, B 노선 확정됐고요.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선과 다양한 추가적인 교통의 여건들 개선될 예정이고요. 용산 민족공원을 청파동 일가 라인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호재를 얻어갈 수 있으면서 캠프킨 부지와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이슈까지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호재들이 다 진행되기 전에 가격을 살펴볼게요. 투룸 기준으로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매매가가 용산권역의 개발 이슈가 살아있는 지역들, 살아나고 있는 지역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 매물 경쟁력 있는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매매가는 4억대에서 4억 초반이다. 임대 가격은 2억 2천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면 1억대 후반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비교적 소액 투자를 가능하시면서 용산 마스터 플랜과 북부 역세권, 경부선,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던 호재, GTX와 신안산선, 서계 청파 특별계획구역의 재개발이 활발하게 앞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발 압력에 따른 단기적인 시세 차익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입주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용산구 청파동에서 함께했고요. 서울의 중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서울시 중구 신당동인데요. 3호선 동대구역 근처에서 역시나 투룸구조의 다세대 주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3억 1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네, 백화점이나 호텔, 면세점 등 이 핵심 인프라가 가득 모여있는 서울의 중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입지적 메리트부터 봐주시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도심 회귀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그러냐? 4차 산업혁명 시대고요.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서울. 그것도 도심권, 강남권, 용산권역에서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입지가 워낙 좋습니다. 청구 역세권, 동대 입구역 위쪽으로 가시면 신당 역세권까지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스톱이 됐지만 다시 한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본 매물 청구 역세권과 가까운 지역으로서 향후 개발 가치 또 걸어서 4-5개의 전철 역세권을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4개의 역세권, 쿼드러플 역세권역의 완벽한 교통망과 임대 걱정할 수 필요가 없는 입지, 또 도심권역의 개발 이슈가 살아있고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중구 신당동만의 그런 매력이나 특징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개발 호재로 만나볼까요? 네,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울지로, 명동,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차고 넘치는 일자리가 지금도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역세권 개발 사업들, 입지규제 최소지구라든지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서울 시내 면세점과 상업 업무시설들, 주요 호텔과 동대문 패션타운으로 대표되는 상업 업무 지역으로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도심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새로운 업무타운, 상업 업무시설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집가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뭐 메디컬 센터라든지 상업 업무 쇼핑시설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된다. 따라서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로서의 자리매김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서울의 중심에서 과연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이 필요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투룸 기준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가는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대 초반, 3억 1천에서 3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가는 약 2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로 놓고 투자할 때는 약 4, 5천 정도라는 정말 소액 투자로 가능하시겠고요. 전세가 만료가 된 후에는 또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에서 100만 원까지. 그러면 임대 수익률로 환산하면 거의 7, 8%대 안정적 높은 월세 수익도 얻을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지역 개발 예정지라고 말씀드렸죠. 향후에 개발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단기적으로는 지가 상승과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얻어갈 수 있겠고요. 5년 이상의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세권 개발에 따른 향후 대단지 역세권 타운 브랜드 비즈니스 사업으로서의 가치, 아파트 단지로 변화할 수 있는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동 투자 포인트 3가지 다시 말씀드리면요. 역세권 개발과 입지규제 최소지구 1순위 지역과 구도심 개발 계획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 개발 지역 내에 들어가 있겠고요. 뛰어난 교통망,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6호선 정말 4개의 전철 역세권을 도보로 5분, 10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을지로 명동 2호선을 이용하시면 정말 10분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동대문 상권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할 수 없는 인프라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신당 역세권의 다양한 역세권 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와 그에 따른 임대가와 매매가, 거기에 따른 역세권 개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개발 이슈를 갖추고 있는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에서 함께했습니다. 중구 신당동 투룸 다세대 주택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용산 지역을 포함해서 대표님께서 최근에 밀고 계신 지역인 자양동까지 1:1 무료 상담으로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자리 소개해드릴게요. 용산 자양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고 1:1 무료 상담이지만 예약은 필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럼 박일권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부동산 투자의 팁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분 모셨는데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 살펴볼게요. 일단 투자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흐름 살펴보고 내 여윳돈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0년 부동산 시장 흐름 분석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여윳돈이 있을 경우 여윳돈을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만나봤다면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디에 어느 곳에 투자를 할 때는요. 투자의 목적성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어떤 투자의 목적성으로 내가 뭐 월세를 받거나 또는 인세 수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자산을 늘리기 위한 이런 수익률을 계산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목적성에 이어서 투자 금액이라든가 또는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을 투자할지에 대한 단계가 이루어질 텐데요. 일단 투자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부동산의 유형도 바뀔 수가 있고요. 뭐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아니면 상가가 투자가 될지 건물이 투자가 될지가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부동산의 유형과 목적이 같이 함께 동반되고 나서 그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부동산의 지역이 선정되고 그리고 임장활동을 통해서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방법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가치에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 뭐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주변의 그런 개발 호재라 그리고 수요가 풍부해야 가격이 올라간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학군 수요라든가 숲세권의 여인들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든가 입지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잘 만족하거나 모든 것들이 다 포괄되는 이런 부동산은 사실상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에서 또 효율점들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시는 요인들을 잘 살펴보신 이후에 이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에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 지역, 입지성, 풍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자리가 일단 있는 곳들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일자리 주요 업무 지역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서울 3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과 종로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강남 지역을 3도심이라고 일컬고 있는데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이곳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 위주로 사실상 서울의 부동산 가격들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이런 3도심의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은 마용성, 마포구와 용산구와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직장인들의 밀집될 수 있는 대형 업무타운들과 함께 더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쪽과 서쪽으로는 이제 마곡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동쪽 라인의 고덕지구 업무시설이 자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예전에는 이제 5호선을 따라서 단순히 베드타운으로 인식이 됐었던 지역들인데 업무시설들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이 주변의 가치 상승은 계속 빠르게 올라갔던 이런 모습까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래쪽 구로디지털 단지, 가산디지털 단지의 G밸리까지 보신다면 대형 업무지들은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외곽 지역보다는 중심권 라인에 일자리들이 계속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지역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못하실 경우에는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직장이 이제 주거지에서 가깝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세권 라인들을 잘 보셔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뭐 2호선이라든가 또는 5호선, 9호선 라인들이 교차되는 지점들을 분석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개발 사업들이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어느 역세권들이 조금 더 집중을 받을 것이냐 바로 GTX A, B, C, D 노선까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A 노선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요. B 노선과 C 노선은 예타 통과 이후에 내년도에 이제 착공을 들어가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 서울 플랜에 딱 부합될 수 있는 계획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교차되는 지역들, 영등포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등포 지역이라든가 서울 중심가 서울역 주변이라든가 강남 삼성동 뭐 이런 지역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지역들의 직주 근접성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업무타운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길 희망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학군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 8학군이다.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목고라든가 이런 자사고의 폐지로 인해서 일반고의 그런 강화될 수 있는 요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강남 8학군을 가장 필두로 해서 동부권에는 노원 상계 지역에 어떻게 보면 학군 수요들 그리고 재건축의 아파트들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유망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학군이라든가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요즘에는 이제 서대문구와 마포구 라인의 아현동, 뉴타운이 들어가면서 그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조건들이 더욱더 풍부해지는 이런 지역들도 학군 수요가 밀집될 수 있다는 점 체크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대형 업무타운과 직접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거지나 또는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보시는 게 수요층의 풍부함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자리가 계속 창출될 수 있는 곳을 선점하십시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가라든가 임대 가격의 상승을 야기시키고 임대 가격의 상승은 개발 호재와 함께 더불어서 가치 상승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주거 환경이 노후된 지역들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지역 사회적으로 이 주변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는 곳들은 앞으로 개발될 것들을 확실성을 가지고 개발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뭐 2020년, 30년 이후에 지나가는데 주변이 노후되어 있거나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소방도로에 그런 확충이 안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 노후된 지역들 분명히 개선 사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학군이라든가 유명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인해서 수요층들이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세가의 안정적인 임차가 가능하다는 점, 거기에 더불어서 증설될 수 있는 신규 노선의 역세권 라인들은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대형 업무타운의 접근성과 함께 더불어서 좋은 호재거리로 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모두 포함되거나 또는 이 지역들에서 접근 방법을 몇 가지만이라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부동산 재테크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느 곳에 투자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분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의 목적부터 확실히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얼마만큼의 여유 자금이 가능할지 그리고 유형까지 생각하셔서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임장활동 나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GTX 개발 호재부터 학군 그리고 수요 등 정말 따질 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 하나씩 다 따져가지고 오늘 2가지 지역 선배를 오셨다고 해요. 자, 정보 체크 시간 오늘 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었던 모든 것들이 교집합되고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들도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본인이 주거하기 위한 매매를 할 때에 주담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오피스텔 투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과 그리고 동부권 라인에서의 많은 개발 호재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역세권이 생기는 창동 지역, 노후된 주거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그런 창동 지역을 한번 두 곳으로 분석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메리트가 교집합된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지역부터 우선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대근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주변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가격 살펴보시죠. 약 2억 3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오피스텔 유형은요, 1인 가구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가 이런 게 가장 포인트일 것 같은데 오늘 만나볼 지역이 그런 곳일 것 같아요. 영등포구 바로 떠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영등포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직장인들이라든가 또는 1인 가구, 2인 가구의 밀집도가 최상위층이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고요. 주변에 대형 업무타운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등포 시장역을 도보 4분 거리에 걸어갈 수 있는 위치하고 있으면서 여의도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9호선 역을 8분 거리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영등포 뉴타운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급 주택 아파트가 생기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할 수도 있겠고요. 이 지역의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 인허가 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영등포동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공급 물량의 희소성은 오히려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없다. 그것은 가격 상승, 바로 임대 가격의 가격 상승으로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1호선 영등포역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당산역의 9호선, 2호선 그리고 5호선의 그런 영등포 시장역 이런 다양한 노선들을 가지고 여의도라든가 주변의 대형 업무타운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산업단지인 G밸리라든가 마곡 산업단지까지도 20분 정도에 15분에서 20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당장의 영등포 내에도 많은 일자리가 있지만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서울 3도심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 서울 도심 지역까지도 같은 라인의 환승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마포의 공덕지구라든가 상암 DMC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연계성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 영등포. 단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9호선을 따라서 이동하시는 강남권까지도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저는 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서울에서 도심으로서 이제 강남권까지 연결선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직주 근접성에서는 최상의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입지 특성을 살펴봤고요. 자, 지금 이곳이 서울 3도심이라고 하잖아요. 영등포구의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등포 뉴타운을 첫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노후된 곳들을 집중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크로스케어 2017년도 이제 오픈을 통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지금 뭐 14억, 15억대를 하고 있는데 미분양이 났었던 아파트라고 하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필두로 해서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가 올해 10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올해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대우두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1-13구역까지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 11, 12, 14구역 같은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설립을 통해서 지금 재건축 사업들 시장과의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영등포 뉴타운 지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주택들을 집중해 보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개발 호재들, 노후된 주택들이 올라가는 개선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의도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63빌딩의 4.5배가 되는 일자리 창출이 예정되어 있는 파크원이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호텔이라든가 또는 72층과 56층 트윈타워로 이루어져 있는 업무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63빌딩이 여의도의 랜드마크였다면 파크원이 그 뒤를 이을 랜드마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영등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MBC의 사옥 부지도 지금 49층의 규모로 복합 건물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런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시면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물포길 지하 사업도 지금 신월 IC까지의 연계성으로 굉장히 빠르게 인천, 부천 영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 더욱더 좋아지는 영등포가 될 것이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내년에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남권이 어떻게 보면은 지방권과의 그런 수도권의 연결선의 가장 핵심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서부간선도로가 큰 역할들을 또 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안산선 복선전철로서 개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착공이 들어갔고 이 또한 완공되는 시점에는 서울역이라든가 공덕이라든가 여의도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타운들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역세권의 다중역세권의 그런 개발 호재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까이 여의도의 개발 호재까지 받아볼 수 있는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 궁금하고요.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풍부한 수요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형 업무지를 또 끼고 있는 이런 다양한 아까 입지적인 부분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결정 요인으로 잡아보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의 인프라까지 솔직히 포함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전세가, 월세가의 상승들이 예상되고요. 특히나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로 남아있는 지금 현재 세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보시면서 조금 빠르게 한번 움직여보시길 추천을 드리겠고 시세 대비해서 2, 3천 정도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금액은 2억 3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로 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올 5월, 6월 달에 나올 만한 이제 금액대가 2억 후반대가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대비해서 지금 현재로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세 시에는 2억 2천에서 2억 3천까지 지금 현재 전세가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천에서 2천만 원 정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전세가가 꾸준하게 올라간다면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의 전세가는 충분히 4년 이내에 10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점 생각하시고 오피스텔의 많은 세제 혜택들, 장점들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 시에는 75만 원 정도 임대 보장을 통해서 10년 동안 공실 없이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시에도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1, 2인 가구의 밀집도의 최상위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장인 수요들 장점이 있고요.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1.5룸으로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1, 2인 가구가 선호할 수 있는 거실이 있는 방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또 다양한 업무타운의 접근성으로서 1호선이라든가 2호선, 5호선, 9호선 거기에 신안산선, GTX까지 너무나도 많은 개발 호재들 같이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서울 3도심 중에서는 저평가되어 있거나 또는 강남을 따라갈 지역으로 영등포 여의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영등포의 미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시세 대비해서 2, 3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하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대근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 4호선 함께 지나는 창동역 주변에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서울 2030 플랜 정말 커다란 개발 소식 있는 강북의 또 대표적인 지역인 창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변 환경부터 볼까요? 네,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을 기준으로 해서 노원구 그리고 도봉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봉구 하면 의정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굉장히 서울 최외곽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창동역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와 성북구에 인접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도봉구 내에서는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창동역의 주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는 창동상계의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본격 개발이 올해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등에 업고 가치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 창동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가격이 꾸준하게 빠르게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상 10년 동안의 신축의 비중이 단 4%에 해당할 정도로 10년 이상 노후된 비율이 96%, 주변에 그냥 한 집 건너 한 집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노후된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후된 주택들이 개선되는 지역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개발이 된다면 이런 노후 주택들이 신축으로 또는 다른 다양한 개발들로 인해서 개발이 된다면 가치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역은 창동과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3년 올해부터 이제 한 5년 정도까지의 계속 개발, 지속적인 개발들 이뤄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착공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지역의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센터 모든 것들이 같이 함께 글로벌적인 그런 국제업무 도시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가져가기 위한 개발들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만 하더라도 약 8만
8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정도로 굉장히 주변의 집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창동역 주변의 아파트 가격도 빠르게 올랐지만 아파트 가격에 대비해서 주변의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직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앞으로 GTX 신호선 들어가는 복합 환승센터가 예정되어 있는 창동역이고요. 특히나 또 주변에 학군들, 아파트이기 때문에 학군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 키우기에 안성맞춤인 3룸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변에 뭐 도보를 이용해서 이제 영화관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의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 점들 볼 수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강남이라든가 또는 이런 접근성들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개발 호재들까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일단 창동과 상계 지역들 도시 활성화 전략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건물들로 구성이 될 것이다. 용적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상업시설들, 업무시설들 늘어나게 될 것이고 창업적인 부분이라든가 문화시설적인 부분들도 같이 함께 개발이 됩니다. 문화적인 부분을 떠나 그 부분에서 이제 환승주차장이 생기는 환승센터가 생기는 지역 라인에도 지금 현재 개발될 수 있는 요소들 지금 많은 창업 지원 센터와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화산업체육부지에 이제 아레나급의 복합 경기장이 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 약 3만여 석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250만 명 이상의 그런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요. 이 지역의 가치 또한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5월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가장 큰 개발을 호재로 저는 도봉 면허시험장이라든가 창동 차량기지 라인들의 그런 산업시설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산업이라든가 이런 업무적인 부분들 비즈니스 벨트가 형성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존이 형성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미 이주가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지금 이주 지역을 알아보고 있는 지역들 구성이 된다면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그 부지의 개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의 코엑스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창동역 일대의 그런 역세권 개발들 뭐 사실상 이제 복합 환승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GTX, KTX 연결할 수 있는 철도 중심의 그런 환승역들이 생기면서 업무시설과 같이 함께 문화시설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은요. 2억 8천부터 2억 9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3억대 이상이 나오고 있는 3룸을 다세대 주택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금액적인 메리트가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시청하시는 분들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세 시에는 2억 6,500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매매 금액이 낮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실질적으로 1,500에서 2,000이지 사실상 창동 지역도 지금은 3,000 정도 이상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투자 금액이 일단 적으니까요. 환금성이 굉장히 우수할 수 있다는 점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80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 LTV를 대출을 받으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 1억 원 정도로 월세 수익도 또 이곳에 앞으로 일자리가 계속 8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그런 개발 호재, 창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7광역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동부권 라인에 청량리가 먼저 개발이 됐다면 앞으로 청량리를 뒤이어서 따라갈 지역 바로 창동역인데 이 주변에 아직 아파트 가격들 7억 원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세대 주택들이 올라가는 가격대가 아직 안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요소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주변의 생활의 그런 학군이라든가 교통, 녹지, 편의시설, 개발 호재까지 너무나도 많은 생활의 인프라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투자의 접근성 그리고 또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 접근은요. 빠르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투자 금액을 회수해서 그 황금성을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금 황금성 뭐 8년까지 임대사업자 내시고 그때 황금성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2년 4년 내에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투자 전략으로 도봉구 창동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까지 함께 다녀왔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은요,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가지고 도움 말씀 얻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의 주제는요, 투자는 타이밍이다. 4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소액 투자고요. 매주 화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선착순으로 딱 10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한 무료 세미나니까요. 02-3153-2668번 지금부터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태워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함께한 박대근 본부장 및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또 전화 문자 통해서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해소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60번도 방송 끝난 이후에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